8번째, 암 발병 근본 원인인 깨진 관계들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암에 진짜 중요한 깨진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먹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다루는 방식, 네 번째는 자신을 다루는 방식,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절대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먹는 내용과 먹는 방법, 균형이 파괴되거나 영양가 없는 식품을 먹거나 지나친 지방, 백미, 백설탕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물, 술, 담배 등을 섭취하거나 그리고 먹는 방법에서 불규칙이고 급하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을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과의 깨어진 방식에 있어서 저는 오염된 공기, 소음, 채광이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왜곡된 수면 시간과 방법, 불규칙적인 배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도 경무에 시달리거나 몰아치는 일 습관이라든가 완벽주의, 협력보다 단독 플레이하고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는 이런 일을 다루는 방법도 개선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루는 방법에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부재하거나 자아를 지나치게 질책하는 태도나 걱정근심이 많은 삶,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되고 대인관계의 방식에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거절하지 못하는 것, 마음의 감옥에 미운 사람들로 가득 채운 만원이 된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자의 관계에 있어도 사형설명서를 무시한 운행을 하거나 숨겨둔 죄악이 있거나 안식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동동거리는 삶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암 극복을 위해서는 왕도가 없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암치의 실천 과제를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은 빨리 증식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고 그렇게 다른 장기, 다른 조직에서의 영양소를 빨아다니면서 몸에 많은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혈색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소를 빨리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금식하거나 단식하거나 또 청혈하거나 관장하거나 커피 간장을 풍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왜냐하면 몸속의 독소를 최대한 빨리 빼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서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요법들을 실천하는 것, 즉 어떤 것 영양 면역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녹즙이라든가 효소라든가 균형 식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 운동 면역요법 있죠. 등산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EFT,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자율진동을 운동하거나 모관 운동, 붕어 운동, 합작 합중 운동이라든가 냉온욕, 풍욕 등이 있습니다. 정신 면역요법으로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물리적인 면역요법으로 발반사라든가 추나라든가 기혈치료라든가 등등 이러한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혈치료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 상황과 형편과 나의 그러한 기질에 따라서 맞게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꾸준히 실천해 가는 것이 암 극복의 중요한 기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양리적인 면역요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양한 약품들이 있죠. 그죠?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경제적 사정과 또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증 관리하는 것이죠. 그죠? 통증을 관리하는 것은 왕도는 없습니다. 선순환적으로 통증이 심각하게 생기지 않도록 미리 통증의 신호를 미리 수용하는 것, 미리 감지하고 전향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살을 잘 많이 받는 것,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 열심히 잘 웃는 것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웃거나 그런 것이 늘 힘들면 좀 때로 약물에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처방하는 데 있어 10번째는 암을 통해서 삶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암세포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암이 발생하지 않을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암 종양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보니 그 집이 소주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꼭 암 재발을 묘사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소재되고 수리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PET-CT를 찍었더니 MRI를 찍었더니 암세포가 더 이상 안 보인다. 피검사를 했더니 종양 표시자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럼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 같은 귀신이 돌아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의 방을, 자신의 존재의 영역들을 진리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구들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암은 그런 의미에서 천박하게 사는 인생이 명품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암과 동행하는 참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그건 누구에나 동일합니다. 인생의 길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 때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인생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형통하고 공부할 때를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없다는 것, 즉 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후계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세 가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에습스라고 하는 전도서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약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확연하게,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인생은 세 가지 스텝을 따라갑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땅 하면 1등을 해서 가을 운동에서 공책 3건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 어린 시절처럼 성취를 향해서 내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를 하면 뭐하냐? 성취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 좀 고상하냐 천박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성취를 해서 번 돈, 번 권력, 명예 또는 지명도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고 나면 너무 만족감이 풍만하냐 풍성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허무해진다. 그 대부분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달리고 그 성공한 결과를 가지고 삶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고 그때는 허무의 선잔을 빠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은 목표를 놓치지 않고 추구해 가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단순하게 목표를 이루는 수단적으로 사용해서 희생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유에도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은 그의 코엘렛 전도서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암과 동행하는 시간을 즐길 것인가? 여러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겉으로 보기에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암과 동행하면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암과 동행하면서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떻게 암과 동행하며 암 극복하는 이 과정들, 이 시간들을 즐길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후일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매일매일의 과정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